네, 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이산수학 3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분량이 많으면 좀 많은데 좀 다 커버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다루려고 하니까요. 3장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다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좀 나눠서 갈 수도 있어요. 제 입장에서 녹화할 때 한 번에 한다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3장을 보면 3장이 이제 predicate and quantified statement라고 되어 있는데 3장 전체의 제목은 logic of quantified statements예요. quantified는 이제 수량, 양적으로 이제 표현이 됐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2장에서 그 명제들을 봤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이제 수치화된 우리가 아는 수식처럼 생긴 이제 명제들을 보는 거예요. 그 중에 3.1은 시작하는 부분은 predicate, 한국말로 하면 뭐 술어 이런 뜻인데 뭐 서술하다 이런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서술어를 기준으로 3장 3.1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3.1에서 이제 predicate이 뭔지부터 설명을 하는 거죠. 첫 줄에 보면 predicate은 sentence with variables can be a statement.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인데 얘가 변수에 따라서 스테이트먼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변수 값이 정해지면 스테이트먼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쪽을 보면 펜으로 써가면서 하자면 예를 들면 x greater than 3 이러면은 이 전체는 x에 관한 predicate, predicate이 되고 수로가 되고 x가 뭐 1이 되면은 false가 될 거고 x가 5가 되면은 true가 되니까 x에 따라서 이렇게 명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제가 되게 할 수 있는 어떤 문장, 수학적인 문장을 뭐 꼭 수학적이 안 돼도 돼요. 그걸 predicat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 도메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도메인은 이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도메인은 정의역이라고 많이 하죠. 정의역. 이걸 함수라고 나중에 함수에 대해서 다시 배우겠지만 함수라고 할 때 함수의 입력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x가 가질 수 있는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요 뒤에 나오는 이 predicate이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trueset이라고 합니다. trueset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죄송합니다. 파워포인트가 안 열려 있네요. 네. trueset을 얘기를 하자면 왜 이러지? 네. trueset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건 뭐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냥 trueset이라고도 부르는데 요 px 앞에서 말한 요 predicate이 참이 되게 하는 predicate이 언제 참이 되느냐 x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x가 참이 되게 하는 px 그냥 이렇게 px 써놓으면 px가 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px가 참이 되게 하는 x들의 모임이에요. 단 x는 어디서 온 거냐? 얘가 도메인이라는 뜻입니다. d는 도메인이에요. 그러니까 도메인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 중에 도메인은 뭐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이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 중에 px가 참이 되게 하는 것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따라서 d보다는 이 trueset이 작겠죠. 그러니까 도메인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부분집합이 돼요. 다음 예를 보면서 좀 이해를 해볼까요? example 3.1.2를 보시면 finding the true set of predicate qn qn이라는 predicate이 주어졌을 때 얘를 참이되게 하는 true set 진리집합을 한번 구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이때 predicate이 n is a factor of 8인데요. factor는 약수
뭐 여기서는 사실은 인수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우리가 보통 아는 약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의 약수이다. n은 8의 약수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domain of n이 g 플러스라면 g 플러스 요 g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뭐 설명할 일이 있겠지만 여기서 조금 있다가 요 문제 풀고 나서 집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g는 정수예요. 정수. 정수입니다. 근데 여기 플러스가 붙었으니까 양의 정수가 되겠죠. 양의 정수는 다른 말로 하면 자연수가 됩니다. 자연수. 네. 그러니까 n이 가질 수 있는 값이 자연수 중에 하나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도메인이 자연수인 경우, 그런 경우에 factor of 8이라는 문장이 참이되게 하려면 어떤 값이 n에 들어갔을 때 이 문장 predicate n is a factor of 8이 참이 됩니까? n이 1일 때 참이죠. 1은 8의 약수니까요. 2일 때 참이죠. 4일 때 참입니다. 그리고 8일 때도 참이죠. 8의 약수 이거 말고는 없으니까 요게 이 predicate의 trueset 진리집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근데 도메인이 G가 되는 경우 G는 모든 정수예요. 정수. 네, 모든 정수를 의미합니다. 모든 정수가 되는 경우에는 양의 정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음의 정수도 있으니까 음수끼리 곱해서 8을 만들어도 돼요. 음수와 양수가 곱하면 음수가 나올 테니까 안 될 거고 음수끼리 곱했을 때도 똑같이 8을 만들면 돼요. 예를 들면 이 위에 우리가 썼던 자연수일 때 트루셋을 보면 얘랑 얘랑 곱하면 8이고 얘랑 얘랑 곱하면 8이라서 1, 2, 4, 8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음수끼리 곱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더 생기죠. 네. 이만큼이 잘 안 보이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마이너스 1, 2, 4, 8과 1, 2, 4, 8 그래서 이렇게 총 8개가 8의 약수라는 그 명제를 만족하게 되겠습니다. 프레디킷을 만족하게 되겠습니다. 참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도메인이 양의 정수라고 했을 때는 자연수라고 했을 때는 그 자연수의 부분 집합 중에 자연수에 속하는 애들 중에 요 문장을 참이되게 하는 애들 이 딱 4개밖에 없었어요. 모든 자연수 중에. 그 다음에 요 밑에 문장은 도메인이 지금 정수였어요. 도메인이 정수일 때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가 다 되니까 조금 늘어났죠. 개수가. 네. 그래서 음의 정수가 포함된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도메인들이 보통 이런 수집합들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것들이 그걸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수집합 체계를 여기서 조금만 다루고 가죠. 나중에 다시 한번 천천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방금 봤듯이 n 혹은 g 플러스라고 쓰는 것이 자연수의 집합이에요. 자연수의 집합. 글씨가 너무 굵게 나오네요. 좀 줄여야겠는데. 네. 여기가 자연수의 집합이에요. 자연수. 혹은 양의 정수죠. 물론 같은 양의 정수. 물론 같은 표현법으로 G-라는 것도 쓸 수 있습니다. 음의 정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G가 정수의 집합이에요. 정수의 집합에는 자연수, 양의 정수 말고 여기에 0이나 음의 정수가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나머지는 여기 어디 있는 거죠. 0과 마이너스 G는. G-는. 그러면 정수보다 더 큰 집합은 뭐가 있을까요? 예. 앞으로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될 집합 중에 하나인 유리수가 있습니다. 네, 유리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리수를 뛰어넘는 범위의 집합은 뭐가 있죠? 네, 여기에 유리수를 뛰어넘는 집합은 유리수가 아닌 숫자가 뭐가 있죠? 네, 무리수가 있죠. 무리수는 따로 기호를 안 쓰고 요 Q바라는 걸 많이 써요. 나중에 요거 수체계 할 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Q바라는 걸 우리가 쓸 일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뭐 irrational number라서 i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Q바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는
real number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기호로 R real number, 유리수 quotient number 분수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정수, 자연수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 집합을 우리가 도메인으로 가장 많이 써요. 앞으로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는 의미로 미리 좀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유니버셜 퀀티파이어가 나오는데요. 네. 유니버셜은 그 뭐 마블 유니버스 할 때 우주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집합할 때는 보통 전체 집합이란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모두라는 뜻이에요. 모두. 네, 모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퀀티파이어는 영어로 쓰자면 all이란 뜻이에요. all. 네. all이란 뜻이라서 어떤 것들이 모든 뭐뭐한 모든 경우에 모든 상황에서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을 유니버셜 퀀티파이어라고 하고 기호로는 A를 뒤집은 이런 형태였습니다. A를 이렇게 뒤집었어요. 네. A를 뒤집어서 씁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문장으로 단정하게 쓸 때는 Universal Quantifier X in Domain Set D, PX. 그래서 이거 뜻을 천천히 해석하자면 밑에 쓴 것처럼 predicate PX는 요 X라는 거에 대해서 서술된 요 문장은 참이 된다. True. For every X value of domain set. 요 도메인 셋 집합에 속한 모든 X 값에 대해서 PX는 참이다. 요 도메인 셋 안에서 정의된 요 X 값들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어떤 경우더라도 이 PX를 참이 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일반적으로 참이 된다는 걸 증명하려면 이 도메인 셋에 있는 모든 경우들 다 확인해 봐야 돼요. 모든 도메인 셋에 있는 값에 대해서 PX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그런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one value or one case making the universal statement false. 이 전체 universal statement를 거짓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전체 universal statement를 거짓으로 만들어 버리는 false, 거짓으로 만들어 버리는 단 하나의 케이스,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모두가 아니라는 뜻이니까 그걸 counter example,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 반례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정의하자면 universal quantifier는 도메인 셋에 속한 모든 원소들, 모든 값들, 모든 경우들이 이 px를 참으로 만드는 그런 명제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값들 중에 하나라도 아닌 게 나오면 걔는 counter example이 돼서 전체 이 스테이트먼트를 거짓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예제 3.1.3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예제 3.1.3을 보면 다음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의 truth and falsity인데요. 예, 오타 나왔네요. falsity를 확인해 봐라. 겁니다. 참 거짓을 확인해 봐라. 이런 뜻이네요. 도메인 셋이 1, 2, 3, 4, 5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5가지 값밖에 없는 거죠. x가 도메인 셋에 속한 놈인데 x는 x제곱보다 같거나 크다. 요게 지금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가 됐죠.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 모든 D에 속한 X들에 대해서 X는 X제곱보다 같거나 크다. 그럼 도메인 셋에 값이 5개 들어갈 수 있으니까 5개를 다 넣어보면 돼요. 제일 확실한 거. 1은 1의 제곱 1이죠. 네, 1보다 크고 같거나 크고. 부등호가 반대로 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면 제곱을 반대로 쓰는 게 좋겠네요. 아우, 제가 오타를 냈네요. 네. 태블릿으로 가서 이걸 반대로 쓰는 게 좋겠네요. 아니면 이걸 반대로 하는 게 나으려나? 이런 심각한 실수를? 네. x제곱이 x보다 같거나 크다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1은 1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고 2도 2의 제곱 4보다 작거나 같고 3은 3의 제곱 9보다 작거나 같고 4는 4의 제곱 16보다 작거나 같고 5는 5의 제곱 2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게 다 성립을 하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 유니버셜 퀀티파이어가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가 참이 되니까 이 전체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는 true,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모든 실수 R에 대해서 실수에 속하는 모든 원소. 뭐 이건 일일이 다 해볼 수가 없겠죠. 상식적으로. 이것도 방향이 잘못되네요. x는 x제곱보다 크다.
이건 뭐 방향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뭐 쉽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x는 마이너스 1이고 x제곱은 1이 되죠. 네, 그래서 반대편이 되기 때문에 요 프레디킷을 false로 만드는 한 가지 경우를 찾았죠. 그래서 이미 얘가 카운터 이그젠플이 됐기 때문에 전체도 false가 되겠습니다. 네, 아닌 경우 한 경우만 찾으면 되니까요. 네,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고 했는데 네, 위에 이 예제를 지금 좀 오타를 내서 죄송합니다.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예, existential quantifier. existential quantifier는 뭐뭐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existential e에 글자 뒤집은 이런 형태를 씁니다. existential.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는 보통 there is at least one 이런 말을 씁니다. 적어도 하나는 있다. 그런 애가 있긴 있다. 그런 애가 있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썼을 때 도메인 셋에 어떤 x가 있긴 있다. 어떤 x? such that 어떠어떠한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px를 참이되게 하는 x가 도메인 셋 안에 있긴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여기 밑에 써놓은 걸 다시 한번 천천히 해석을 해보면 px is true 요 뒤에 predicate이 참이다 for some x value 어떤 x 값에 대해서는 참이다. 그 x 값은 당연히 도메인 셋에 포함되는 거고요. 쭉 붙여서 읽으면 px는 도메인 셋의 어떤 x 값에 대해서는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나오는 서술어가 이 뒤에 서술어 얘기가 나올 텐데 그게 항상 참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참이 되기도 한다. 그게 참이 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혹은 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석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px가 참이 되게 하는 도메인 셋의 x 값이 하나는 있다. 최소한 하나는 있다. 그런 게 있긴 있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만 있으면 참이에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example 3.1.3을 통해서 복사했더니 계속 틀리네. 한번 이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m이 있다. 양의 정수죠. 요거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양의 정수 어떤 m에 대해서 such that 다음이 만족된다. m 제곱은 m. 그러니까 m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제곱이 같은 숫자가 되는 어떤 정수가 어떤 정수? 양의 정수가 존재한다.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케이스만 발견하면 전체가 참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m에다 1을 넣으면 양변이 1, 1 똑같아지죠. predicate이 px가 이 경우는 pm이 되겠죠. pm이 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왜 이렇게 오늘 오타가 많이 나죠? 급하게 만들었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existential이죠. 위에랑 똑같이 써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하나도 안 고쳤네. 요 문장을 써야 되는데 요 문장을 그대로 써야 되죠. 요 문장을 이렇게 써서 요 문장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 요 existential statement가 참이된다 라고 써야 돼. 아 창피하네.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났지? 네. 다시요. 다시 한번 지우세요. 이건 다 잘못된 거고 네. 요 문장이 그대로 다시 들어가죠. 요 문장이 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경우만 그런 게 있다는 것만 밝히면은 증명이 끝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한 경우 발견했잖아요. 언제? m이 1일 때. 근데 그 m이 1이라는 거는 요 도메인 셋에 있는 놈이니까 말이 되죠. 네, 그래서 참이다 라는 겁니다. 반대로 안 된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아까 유니버셜이랑은 반대로 이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걸 증명할 때 모든 케이스를 다 확인해야 돼요. m이 이번엔 도메인 셋이 값이 딱 4개밖에 없어요. 5, 6, 7, 8인데 그 중에 어떤 애가 such that 여기 또 이게 빠졌네. 큰일이네요. 죄송합니다. 5, 6, 7, 8 중에 어떤 것은 m제곱은 m이다. m제곱은 m과 같다 라고 했을 때 5는 5의 제곱과 다르고 6은 6의 제곱과 다르고 7은 7의 제곱과 다르고 8은 8의 제곱과 달라요. 5, 6, 7, 8을 다 넣어봐도 이 predicate이 참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따라서 false가 되겠죠. 네, 이 전체
요 스테이트먼트는 false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existential quantifier가 포함된 스테이트먼트, existential 스테이트먼트를 참거짓을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경우를 한번 볼게요. Universal Conditional Statement입니다. Universal Conditional Statement. Universal Conditional Statement는 모든 x에 대하여 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universal이긴 한데 뒤에 이 predicate 파트가 이 전체도 하나의 predicate로 볼 수 있지만 그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if p then q의 conditional statement 형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universal이면서 conditional이다. 그래서 universal conditional statemen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p then q가 참이 되는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p then q가 참이 되는 거예요. pq가 다 참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p가 false고 q가 false라도 상관없어요. x가 참일 때 이 p then q가 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p then q가 언제 참이 되는지. 얘가 true인데 얘가 false인 경우만 요 p then q가 거짓이 되고 나머지 경우는 다 참이잖아요. 이장 공부 다시 하세요. 그러니까 p then q가 참이 된다. 언제? 모든 x 값에 대해서. 예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책에 있는 예제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길래 제가 하나 만들어 봤어요. 뭐 못하고 뭐 이렇게 강의 자료를 좀 만들 때 졸았나 보네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런 거니까. example 3.1.a 여기 3.1은 이제 섹션 번호고 뒤에 원래 책에 있는 번호가 들어가는데 제가 직접 만든 것들은 이렇게 번호가 따로 붙어요. Universal Conditional Statement의 참거짓을 한번 밝혀봅시다. Universal이에요. For all x in real number, real number 실수인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약에 x가 2보다 크면 x제곱은 4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려면 얘가 true일 때 얘가 false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따지면 돼요. 얘가 true인데 얘가 false가 되는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면 요 predicate은 false가 돼버립니다. 그죠? t인데 f이면 이 전체가 p then q가 f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요 predicate이 참이라 되는데 predicate이 false가 된 경우가 나왔으니까 망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x가 2보다 큰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 지금 일부러 그래프를 그려왔어요. x가 2보다 큰 경우가 여기서 이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죠.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x가 2보다 큰 경우, 여기는 뻥 뚫려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게 지금 태블릿을 쓰는 게 낫겠네요. 이 그래프가 y는 x제곱이에요. y는 x제곱입니다. x가 2일 때 y는 x제곱의 y값은 4겠죠. 그죠?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x가 2보다 큰 이 영역에 대해서 y는 이렇게 됩니다. 요 영역이니까요. 그죠? x가 이쪽으로 가니까 요 선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x제곱이. 그러면 모든 x제곱이 4보다 큽니다. 따라서 왼쪽을 봤을 때 요 p then q에서 p가 true인데 얘가 false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전부 다 얘도 true예요. 우리가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에서 p then q가 있으면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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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f, t, f, f를 따지는데 이 전체 p then q가 언제 참이 되죠? 이 경우 참, 이 경우 거짓, 이 경우 참, 이 경우 참 이렇게 되죠? 그럼 얘만 조심하면 돼요. p가 false일 때는 q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항상 참이니까. 그래서 얘는 무시해도 돼. p then q가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려면 p가 참일 때 거짓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p가 참일 때, 즉 x가 2보다 클 때 이 범위죠. y는 이 범위란 말입니다. 이 범위죠. 다 4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x가 요 p가 true면 q도 항상 true입니다. 따라서 이 전체도 true가 되죠. 모든 x에 대해서 predicate이 true니까 이 universal statement는 true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true가 되죠. 이해됐나요? 네. 이 universal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가 우리 문제 형태에 되게 많이 나와요. 사실 이 앞부분은 뭐 어떤 실수에 대하여 뭐 이런 식으로 뭐 되게 당연한 얘기들, 되게 넓은 얘기들, 기본적인 전제 같은 걸 써놓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가 보통 이런 형태를 띱니다. 요 앞에 그 도메인이 정의되는 그런 형태를 띄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조건 명제들, 그러니까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들도 다 이런 형태로 사실은 서술이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래쪽에 보면 equivalent forms of universal and existential state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리네요. universal conditional statement는 방금 우리가 살펴본 뭐 어떤 집합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p 된 q가 성립한다는 거는 다르게 써보면 요 p가 이미 성립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q가 성립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p의 이걸 진리집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진리집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U가 지금 U가 전체 집합이라고 보자는 거예요. 되게 큰 집합을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아주 큰 집합을 상상을 했을 때 그 집합에 들어가는 X에 대해서 P 된 Q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거짓인 경우는 상관없으니까 얘가 true일 때 얘가 항상 true가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아예 P가 true가 되는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생각을 하자는 거죠. 요게 PX의 트루스 셋이라고 하자는 거죠. 진리 집합이라고 하자는 거죠. 그러면 P는 U에 속한다 라고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X가 P에 속한다 이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는 P는 항상 이미 true예요. 그죠? 왜냐면 P의 트루스 셋에 이미 포함되니까 PX의 트루스 셋이라는 건 P를 참이되게 하는 애들의 모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을 걸어버리면 이미 여기에 if P라는 게 다 포함된 거예요. 네. 요 박스가 의미하는 게 if P X 화살표 요까지 여기까지를 포함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P된 Q니까 뒤에 Q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도메인 셋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를 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같다는 거. 아래쪽에 existential과 conjunction을 쓰는 거는 existential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시 되게 넓은 전체 집합에 속하는 어떤 원소가 있다. 하나는 있다. such that 다음과 같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거냐면 px가 참이 되게 하고 qx도 참이 되게 하는 어떤 x값이 존재한다 라고 했거든요. 이걸 다시 생각하면 지금 세 가지 집합이 있는 거예요. P의 진리집합, Q의 진리집합, 그리고 U. P나 Q는 다 U보다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시면 오른쪽 공백에다 좀 그릴게요. U라는 되게 큰 집합이 있는데 P, Q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사실은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P도 만족하고 Q도 만족하는 애가 U라는 집합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이미 P라는 거를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이미 P라는 걸 설정해놓고 요 P집합 안에 있는 애들 중에 P집합 안에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얘들처럼 지금 제가 찍은 애들처럼 Q 안에 들어가는 애들도 있다. 그러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U라는 집합 안에 PQ에 동시에 속하는 애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거나 P라는 집합 안에 Q에 속하는 애가 있다 라고 하는 거나 같은 얘기죠. 네. 그래서 그걸 표현한 게 이겁니다. 전체 집합에서 PQ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가 있다라는 얘기랑 이미 P를 만족하는 애 중에 Q도 만족하는 애가 있다라고 하는 거랑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도메인을 두 조건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여기다 Q라고 쓰고 such that PX 이렇게 써도 돼요. 똑같죠. 순서가 없으니까 AND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이제 좀 막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글씨가 좀 많이 지저분해지네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implicit quantification인데요. 뭐 이건 별 얘기가 아니고 항상 참이다 라는 걸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로 표현을 하자는 거예요. 어떤 그 universal conditional statement가 진짜 참이 됐을 때 그걸 줄여서 이렇게 나타내자는 겁니다. 아까 본 것처럼 모든 x에 대하여 p면 q이다. 이게 참이 된다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모든 x 요 p를 만족하는 요때는 이제 p의 진리집합을 d라고 쓴 건데요. 네, px를 만족하는 애예요. 얘가. 네. px를 만족하는 어떤 진리집합 d에 속하는 x에 대해서 q가 항상 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p가 되면 q는 무조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화살표 2개짜리로 줄여서 쓰자는 겁니다. 이게 다 참일 때. 그러면 px면 qx이고 qx면 px이다.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할 때는 px 화살표 양쪽으로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네, 항상 이렇게 된다. 모든 x에 대해서니까 항상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진리집합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p의 진리집합의 모든 원소가 q를 만족하고 q의 모든 진리집합의 원소가 p를 만족하니까 p의 진리집합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두 집합이 똑같은 경우죠. 네, 똑같은 경우입니다. example 3.1.12를 보겠습니다. 요 화살표, 2겹짜리 화살표를 써서 한번 살펴보죠. 도메인은 지금 양의 정수입니다. 양의 정수. 그래서 Q에는 8의 약수이다 라는 프레디킷이 있어요. 그러면 Q에 대한 truth set은 1, 2, 4, 8이 되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8의 약수니까요. RN이라는 프레디킷은 4의 약수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의 정수 중에 4의 약수가 되는 게 1, 2, 4, 3개밖에 없죠. SN이라는 프레디킷은 n은 5보다 작고 3은 아니다. 그럼 5보다 작은 양의 정수는 1, 2, 3, 4죠. 그 중에 3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1, 2, 4가 되겠습니다. 그럼 진리집합을 봐서 알겠지만 R을 만족하면 어떤 X가 1, 2, 4 중에 하나는 얘기니까 S도 무조건 만족합니다. 뭐 똑같은 거니까 당연히 S를 만족한다면 그 X는 1, 2, 4 중에 하나니까 반대로 R도 만족합니다. R과 S는 요 위에 있는 요 양쪽 화살표를 쓸 수가 있겠죠. 한쪽 프레디킷을 만족하면 한쪽 스테이트먼트를 만족하면 다른 쪽 스테이트먼트도 무조건 만족한다. 똑같은 애들이니까. 근데 P를 보면 또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죠? 창피하네요. 이제 Q를 보면요. Q를 보면 R과 S에 비해서 많죠. 개수가 1, 2, 4, 1, 2, 4인데 얘는 1, 2, 4, 8 하나 더 있으니까 얘들 R이나 S를 만족하면 Q를 만족하지만 왜냐면 1, 2, 4 중에 하나일 테니까 Q를 무조건 만족하지만 Q를 만족한다고 해서 R이나 S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로부터 일방통행으로 QN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됐죠? 네. 3.1의 이제 마지막 파트가 되게 재밌는 건데 타스키 월드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내는 그 명제들을 보고 있는데 명제에 관한 그 논리적인 명제 서술이나 참 거짓을 판별하는 과정을 재밌게 볼 수 있는 문제 형태를 타스키라는 수학자가 뭐 러시아 쪽이니까 타르스키겠죠. 타르스키라는 수학자가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바둑판에 3가지 색깔의 다양한 도형들로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도형들이 주어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example 3.1.13이 이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명제를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모든 도형 x에 대하여 별 말이 없지만 모든 여기 있는 도형들 a부터 k까지 있는 모든 도형들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도형 x에 대하여 x가 트라이앵글이면 이 프레디킷은 x가 트라이앵글이라는 뜻의 프레디킷입니다. x가 트라이앵글 삼각형이면 x는 blue 파란색이다 입니다. 네. 이 전체가 참이 되게 하려면 이 조건문 p 된 q가 참이 돼야 되니까 얘가 참일 때 얘도 참이 되면 되죠. 그러면 모든 경우에니까 얘가 참이 되게 하는 x가 있는
얘가 참이 되는 모든 x들에 대해서 얘도 참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그럼 트라이앵글이 참이 되게 하는 x 도형들을 다 가져오면 되죠. 삼각형을 다 가져오면 됩니다. 따라서 얘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아까 조건 universal conditional statement를 다른 말로 universal statement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첫 번째 부분을 아예 도메인처럼 집어넣는 거죠. 트라이앵글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x는 blue이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트라이앵글인 걸 다 확인을 해보죠. 트라이앵글인 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A, C, G. 삼각형이 3개 있어요. A, C, G. 요 세 개에 대해서 각각 파란색인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A, 파란색. C, 파란색. G, 파란색. 따라서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 그 각각의 도형들은 파란색이다. 이건 참이죠. 전체 문장은 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명제를 보죠. 모든 도형에 대해서 걔가 파란색이라면 걔는 트라이앵글이다. 얘랑 얘는 무슨 관계죠? 네, 컨버스 관계죠. 반대죠.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컨버스도 참이 되진 않죠. 아주 흔히 하는 오류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오류인지 뭐 물론 참이 될 수도 있어요. 우연히. 근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참이 될지 거짓이 될지. 반드시 참이 되는 건 콘트라파지티브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x가 파란색이면 x는 삼각형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걸 다시 쓰면 유니버셜로 줄여서 쓰면 요걸 도메인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첫 번째 조건을. 파란색인 모든 도형에 대해서 걔들은 삼각형이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파란색인 애들을 모아봤어요. A, C, E, G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A, C, G는 삼각형인데 E는 사각형이죠. 그래서 사각형인 애가 하나가 있으니까 걔는 카운터 example이 됩니다. 지금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인데 카운터 example이 있으니까 false가 되겠죠. 네, 전체 스테이트먼트가 false가 됩니다. 재밌죠? 네, 되게 간단하고 재밌는 요 명제 퀴즈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요 관련 문제가 책의 예제로도 계속 나오고 또 연습 문제 엑서사이즈도 계속 나와요. 되게 재밌는 문제고 인터넷에 쳐보면 또 나오고 제가 또 이제 아마 다음 주쯤 기출 문제들을 올려드릴 텐데 제가 기출 문제도 몇 번 냈어요. 그래서 되게 쉽게 그 명제들을 많이 만들어 볼 수 있고 또 풀어볼 수 있는 그 내용이라서 이걸 이용해서 타스키 월드를 이용해서 이번 3장의 내용들을 혼자서 연습을 많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것저것 한번 찾아서 해보고 그 이 3.1장에 특히 처음에 감을 잡는 단계를 이 타스키 월드의 내용을 직접 해보면서 좀 익숙해지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3.1을 하고요. 3.1이 좀 길어서 강의 자료를 이미 본 학생들은 확인한 학생들은 알고 있겠지만 3.1이 길어서 여기까지 끊고요. 3.2 이후를 계속 나눠서 동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